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정 확정 리스크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밖에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도 당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될까요? 자,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됐죠. 글로벌 증시는 모두 연말 장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거품론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상황을 반드시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좀 기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반적인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흐름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워놓고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랠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뜨거웠던 정도로까지 아주 좋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률, 그 열흘 동안이죠. 거래수를 따졌을 때 6거래일입니다. 6거래일 동안에 현재 글로벌 증시 지수 상승폭은 이렇습니다. 다우지수가 그간 1.6%,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상승한 폭 정도, 그 정도를 6일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상승한 그런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이고요. 나스닥 지수가 1.3%입니다. 물론 사상 최고치 랠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죠. 즉 탄탄하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점진적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상승세였고요. 니케이 지수가 1.2%, 닥스 지수,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시장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1.2% 정도입니다. 많이 올라가 봐야 그 정도고요. 자, 상하이 지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경지를 맞이해서 갑자기 연휴를 맞이했다가 어제부터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 0.76% 올라갔고요. 오늘은 거의 보합권입니다. 우리 증시보다 그 반응도가 크지 않죠. 누적으로 보더라도 글로벌 증시 좋았다고 치지만 현재 오늘 하루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모든 것을 다 메꿀 수 있을 정도 상당히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테디하게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대북 리스크죠. 대북 리스크와 관련된 북미, 또 현재 우리나라와 관계된 여러 가지 정황이 더 개선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지금 양국 간, 미, 북 간의 위협적인 발언, 특히 트럼프 대통령 폭풍 전야 또는 유일한 효과라는 말에는 지금 북한의 패망까지를 염두에 뒀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상당히 거센 말입니다. 그런 말이 나돌았고요. 또 오늘이 북한 공산당 창건 기념일이죠. 지금 그 기간 동안에, 그 연 기간 동안에 추가적 도발은 없었지만 향후 추가적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위험성은 전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그에 따른 상당한 내성을 갖춘 채 적응이 됐다는 것이죠. 현재 그 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위험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내성을 구축 또는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더 넘어서 우리 증시에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긍정적으로 투자 심리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미국의 세직 개혁안이 지난 주말에 하원 의원을 통과를 했죠. 상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탄탄하게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난 월 초에 발표된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글로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난 9월달 ISM PMI 제조업 지수가 60.8에 나왔어요. 최근 13년 내 최고치입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현재 9월달 제조업 PMI 지수가
52.4입니다. 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고요. 그리고 현재 유로존입니다. 유로존 지난 9월 달에 제조업 PMI 지수가 58.1,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3개 주요 경제 섹터의 모든 제조업 상황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수출 경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 달에 우리 수출 증가율이 무려 35%, 물론 도업일수가 2.5일 더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탄탄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으로 글로벌 제조업 상황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고, 그것은 글로벌 증시 랠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충분히 공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지표는 긴축과 관련된 주요 지표입니다.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긴축과 연관된 지표는 고용과 물가입니다. 고용과 관련돼서는 지난 주죠.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33,000명 정도. 7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죠. 사실 이 내용만 본다면 거의 쇼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작동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연준은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핵심 물가 지수는 1.3%입니다.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줄었죠. 보통 1.7%였거든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현재 경기는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 현재 기조로 봤을 때 긴축 기조로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이런 것이 배경에 대해서 자신 있게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변수로 볼 수 있는 것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 뒤따른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 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이군요. 9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뭐 큰 변수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변수로 작동될 수가 있겠고, 다음 주입니다. 중국의 19차 공산당 당대회가 있죠. 그와 관련된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유로존의 긴축 문제. 또 한 가지는 아마 내일 정도 우리 증시에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한중 간 통화 수합 재연장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죠. 만약에 재연장된다면 중국 소비 관련주, 사드 피해 관련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주를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재연장이 실패할 경우에 우리 증시에 약간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